열렸습니다. 이제 네. 10일 날 공식적으로 이제 활동이 시작됐는데 벌써 이제 네. 나흘째 청와대 생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련된 영상을 한 편 준비했습니다. 영상 한 편 보시고요. 전문가들 네 분을 또 모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5월 10일 오늘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합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이렇게 진정 수업은 수화지에서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합니다. 네, 영상 보셨는데요. 자, 지금부터 네 분 모시고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재미있는 내용을 풍성하게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네 분 소개해 주시죠, 성시현 앵커. 네, 정미경 전 국회의원, 최준봉 성공회대 교수, 김성환 시사평론가,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밖에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던데 조심히들 잘 오셨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판넬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번 속도감 있게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말 그대로 제가 쇼킹이라는 이름을 좀 달아봤습니다. 쇼킹, 달라진 청와대. 이런 광경 처음이야. 이렇게 해봤는데요. 이 5, 5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뭘까요? 보겠습니다. 다 함께 북악산 등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최진봉 교수님,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맞는 주말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주말을 맞아서 영상이 또 때마침 나오고 있거든요. 주황색 등산복 차림을 하고 오늘 기자단과 청와대 뒤에 북악산을 올랐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공식 일정은 저게 다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기자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어제 그제 계속 일반인들 또 일반 국민들과 소통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공항에 가셔서 공항의 승객들과도 사진 찍는 모습도 보여주고 이랬는데 오늘 아마 이제 기자들과 직접적으로 대화하면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기자들은 사실 국민들한테 대통령이 일거수일투족을 제공해주고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요. 또 지금까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자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만 보여서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는 부분도 있었고 불통이라고 하는 의미도 생겼었는데 네. 예를 들면 기자회견 자리에서 질문하는 것을 안 받으시고 또는 질문도 이미 다 정해진 질문만 하게 되고 순서대로 하는 네. 이런 모습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기자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기자들과의 접촉면을 늘리실 것 같아요. 기자회견도 자주 한다고 예, 했으니까요. 본인이 직접 나오셔서 하시고 질문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 그 말은 예상 질문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즉석에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어떤 기자회견 모습을 머지않아 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근데 저는 기자들한테 좀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이번 거라고? 서훈 국정원장 내정자가 기자회견을 할 때 그때 장면 혹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국정원장은 앞으로 이제 인터뷰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마지막 인터뷰가 될 수 있으니까 질문 다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대로 질문하는 기자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마련돼도 질문을 제대로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네네. 좀 저렇게 친하게 지내고 대통령하고 소통을 많이 하더라도 좀 아픈 질문,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 국민 대신해서 좀 정확하게 찔러서 질문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제 기자들하고 산행을 하고 난 다음에 식사를 같이 했단 말이에요. 문 대통령이. 오늘 메뉴가 뭐였게요? 서정욱 변호사님? 모르십니까? 오늘 기자들과 함께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나오잖아요. 예, 삼계탕으로 점심 식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삼계탕 하면 떠오르는 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삼계탕을 굉장히 즐겨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제가 기억으로 예. 재벌 총수들하고 이게 삼계탕 집에서 아마 회동을 한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죠.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오늘 또 특이한 장면이 하나 있었잖아요, 성시원. 네, 지금
저렇게 맛있는 삼계탕을 누가 떠줬는고 살펴보니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통령도 그렇고 기자들한테 하나하나 떠줬다고 해요. 이것도 굉장히 좀 색다른 것 같아요. 예.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의식하는 행보를 네. 처음에는 할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아요. 차별화된 행보를 네, 차별화된 하는군요. 행보를. 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기자들과의 이 관계도 네. 이제는 온 국민이 다 아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접촉을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런 행보는 그래도 우리 국민들께는 굉장히 좋은 그런 인상을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저는 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공공기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도 보고 그러면서 너무 권위적으로 행세하지 말고 직원들하고 좀 더 소통하고 국민들 대할 때도 그런 방식으로 하고 도지사나 시장들도 좀 그렇게 하고 네네. 그러니까 도지사도 어디 한번 가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와서 모든 동선 다 체크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시고 저건 저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야 만드는 좀 권위적인 방식 말고 좀 자연스럽게 서로 간에 소통하는 그런 문화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 문화의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통령도 저런 모습들 더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고 예. 다른 우리 사회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도 좀 저런 모습들 좀 많이 보여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고충을 겪는지 많이 좀 같이 보고 소통하는 그런 아니 계기가 근데 됐으면 좋겠어요. 좀 잊으신 것 같은데 노무현 대통령은 권위주의를 다 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는 네. 노무현 대통령 때 얼마나 탈권위적인 그 행보를 많이 하셨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는 아니고요. 그냥 노무현 대통령이 자꾸 생각나는 저는 그런 지점이라고 보여요. 예, 그러니까 알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다 권위적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예, 예. 근데 아니 우리가 그걸 또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또 얘기하면은 아니 그건 전부 다 그거는 엄연한 네. 사실인데 사실 좀그 이전에 탈권위적인 모습에서 좀 권위적인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그런 모습에서 다시 또 이제 되돌아간 거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좀 그렇게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언론들도 좀 대통령 적극적으로 비판도 좀 많이 하고 국민들도 표현의 자유 마음껏 누리고 이제 그렇게 가는 문화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등산 얘기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최진봉 교수님,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요 홍은동 그 자택에서 계속 출퇴근을 해왔잖아요. 그랬었죠. 왜냐하면 청와대 안에 있는 이제 관저 공사가 예. 시설 공사가 마무리가 안 돼서 근데 오늘 드디어 공사가 완료돼서 이제 관저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그 주민들하고 인사도 나누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예전보다 훨씬 많은 한 300여 명의 시민들이 또 주민들이 모이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한동안은 못 뵀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예전에는 계속 며칠 동안 홍은동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출퇴근했으니까 셀프 카메라도 사진도 찍고 악수도 하고 이랬었는데 네. 그게 아쉬워서 아마 많은 분들이 모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런 모습이 이제는 물론 관저로 들어가시지만 조금 더 많이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어디를 가시다가도 시민들과 만나서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어주고 이런 모습을 시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홍은동에서 물론 관저로 들어가시지만 관저에서만 머무르지 마시고 좀 더 접촉면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네.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예. 다 함께 북악산 등산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보시죠. 두 번째는 나 혼자 한다입니다. 나 혼자 한다. 그러니까 뭐 경호원들이나 참모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해결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먼저 그 어제였어요. 어제 서정욱 변호사님 문재인 대통령이 오찬을 하는데 굉장히 좀 특이하다고 봤던 게 식권을 그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잖아요. 식권을 직접 그 함에다 넣고 직원들과 함께하는 그 식사하는 모습이 굉장히 좀 특이하다고 봤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식권을 직접 넣죠. 예. 저는 이게 이 모습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네. 지금 이게 청와대를 한마디로 하면 소통은 강화되고, 그다음에 권위는 탈권위, 그다음에 격식은 더 간소화됐어요. 저는 이게 아주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고, 아마 이게 초심을 잃지 않고 이게 퇴임시까지 일관되게 해서 일관되게. 저는 이게 지금 지지율보다 퇴임시의 지지율이 더 높은 최초의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예전에 대선 후보 시절에도 휴게소에서 왜 문재인 당시 이제 후보였죠. 네. 그때는 식판을 직접 이렇게 정리하는 모습이 SNS에 또 사진이 올라와서 화제가 된 적도 있었었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사진입니다. 맞습니다. 예. 저 사진을 보면 하나가 그릇이 더 있어요. 지금 운전기사가 먹었던 밥그릇이에요. 아, 저게 아, 운전 기사가 기사가 식사했던 먹은 식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그릇뿐만 아니라 치우는군요. 운전기사가 먹었던 그릇도 함께 치우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더 화제가 됐어요. 사실은 SNS가. 이게 기자가 찍은 게 아니고 이제 저 옆에 있던 분들이 찍어서 올린 건데 그러면서 이제
급하니까 운전기사는 운전하러 가라 그러고 본인은 이제 그것을 치우고 차로 갔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저 부분이 결국은 이제 격식을 깨는 모습.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물론 뭐 시간이 바빠서도 그랬겠습니다만 평소에 저게 몸에 익혔다고 저는 봐요. 예. 남에게 대해서 이렇게 존중하고 본인이 할 일은 본인이 하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고 그것이 결국은 비서관이 옷을 받아주려고 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어떤 생활의 습관들이 저런 모습을 통해서 조금씩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 이제 운전기사는 아니고요. 나중에 예. 기동민 수행단장이 그렇습니까? 식사했던 그 식판으로 그렇군요. 뒤늦게 네. 확인이 됐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청와대 직원들이 대통령 얼굴을 한번 볼 수 있었겠습니까? 네. 일반직 직원들은 아마 거의 볼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런 어제 이제 같이 식사한 게 기술직 직원들, 일반직 직원들이거든요. 정무직 직원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런 직원들 입장에서 대통령이 우리랑 같이 밥을 먹었다고 하는 게 일종의 뭐 자긍심 같은 이제 그런 것들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네네. 근데 다만 이제 그런 얘기는 꼭 해주고 싶어요. 유시민 작가가 한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노무현 대통령도 대통령 처음 됐을 때는 굉장히 격이 없이 직원들하고 대화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말하기가 좀 어려워지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저렇게 소탈한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도 나중에 임기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권위적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런 점은 좀 걱정된다. 그래서 앞으로 쭉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런 바람을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연일 좀 소탈한 모습이 SNS상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또 하나 화제가 된 게 그 재킷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직원이 벗어주려고 하니까 아니다. 재킷 정도는 내가 벗을 수 있어라고 하면서 바로 이 모습이죠? 네. 지금 그러니까 옷을 딱 벗으려고 하는데 하니까? 뒤에서 이제 받아주려고 하니까 옷은 저도 혼자서 잘 벗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혼자 벗는 모습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건네줬잖아요. 대통령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연이? 좀 많이 그랬죠. 네. 근데 이제 저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랫사람을 또 어렵게 하는 지점도 있어요. 예, 대통령이 그럴 수도 또, 있겠네요. 예, 네. 생각을 해보세요. 저 아랫사람은 사실은 좀 편하게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또 윗분이 너무 또 저렇게 하시면 좀 어려운 점도 있는데 뭐 보기에는 나쁘진 않아 보여요. 저희가 볼 때는. 네. 근데 이제 저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국민들께서 새 대통령한테 바라는 건 정말 그 대통령의 직무, 박근혜 대통령으로 인한 여러 가지 실망감들, 네. 예,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많이 상실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국민들께서 많이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통합하면서 직무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가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핫3입니다. 핫3. 보겠습니다. 뭘까요? 낮은 경호입니다. 그야말로 낮은 경호인데 서정욱 변호사가 제가 막 판넬 제가 얘기했고 왜냐하면 말씀하십시오. 근데 다른 부분은 다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네. 이 경호는 이게 문제 있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그 친근한 경호, 낮은 경호, 연령 경호 좋은데 네.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요. 바로 이게 완벽한 경호. 완벽한 경호. 정말 이게 0.0001%도 경호는 이게 실패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대통령 일정을 다 공개가 돼요. 맞아요. 앞으로 일정이 공개가 되는데 경호까지 낮아지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저렇게 경호의 우선순위는 완벽 경호다. 네.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뭐 영상도 나오고 있지만 그 셀카도 계속 많이 찍고요. 대통령이 시민들하고 좀 더 가깝게 접근하려고 하는 모습은 좋은데 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국가 원수의 어떤 이 경호라는 건 굉장히 정말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한치 오차는 예. 쓰면 안 되고 서정욱 변호사 말에 견적으로 동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완벽한 경우는 당연히 필요하죠. 예.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경호실에서 어떻게 할 거냐를 기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일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외부의 일정들은 먼저 공개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내부의 경내에서 일정들은 사실은 공개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외부 일정이 끝난 뒤에라든지 바로 전에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들은 경호실에서 다 처리할 걸로 보고. 그래서 이제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서정욱 변호사 얘기했듯이 정말 한치의 오차라도 있었으면 안 돼요. 그거 자체가 사실은 국가의 위기 상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호실이 최대한 낮은 경호를 하면서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네. 또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국민들과 조금이라도 가깝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는 것은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조금 막혀 있는 담이랄까요? 이런 부분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어서 예. 가능한 한 늘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낮은 경우에 대해서 어쨌든 근데 국민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뭉클해하는 것 같아요. 인천공항 그 비정규직 직원들을 찾지 않았습니까? 어제 찾았죠? 네. 예. 그때 한번 영상을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외부 행사인데 여기 우리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요 국가기관에 일하는 저희를 찾아주신 거에 대해서 많이 안아주십시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공항 가족분들이십니다. 우리 공항 가족 1만 명을 모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후에 아까 대통령도 스스로 이야기하잖아요. 첫 공식 외부 행사가 인천공항공사를 어제 찾은 거였습니다. 가서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 만나서 이 비정규직 문제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여성 근로자들이 굉장히 대통령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모습도 보였고요. 뭐 어쨌든 그 어떻게 보세요, 서 변호사께서는 어제 저 행사는요? 저는 이게 아주 첫 공식 외부 행사치고 잘 정한 행사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저는 이게 아주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두 가지 점에서 일단 현장을 중시하는 예. 현장. 그리고 이게 어렵고 소외된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이제 측면에서 옛날에 이게 문재인 후보가 세종대왕을 제일 존경한다고 했는데 아마 이게 그런 행보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좀 전에 저희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얘기했잖아요. 요즘에 그 문재인 대통령을 경호했던 경호원 중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경호원이 한 명 있거든요. 아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 뒤에 원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경호원인데 성시현 앵커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네, 다른 게 아니라 굉장히 잘생겼다고 지금. 그 이유 네. 이유가 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예. 관심이 많은데 너무 잘생겼다고 굉장히 화제고 제 친구들도 물어보더라고요. 저 경호원 어디 출신이냐고. 예, 최영재 경호원이라고 네. 하는데 단순히 얼굴만 잘생겨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문 대통령 주변 지근거리에서 굉장히 훌륭한 경호를 한 것으로도 지금 정평이 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커뮤니티 상에서는 네. 그 기혼이냐 미혼이냐 예. 이것도 이제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관심사군요. 네. 아마 기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정 네. 의원님 왜 분위기를 깨고 아니 근데 네. 우리가 이제 외모에 너무 지나치게 관심 갖는 건 좀 그렇긴 한데요. 뭐 그 경호도 잘하고 잘생기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한테 호감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참 좋은 것 같은데요. 뭐 아까 이제 열린 경호 말씀도 나눴지만 대통령 경호에 있어서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에도 백악관도 일정을 공개하기도 하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베 총리 일정을 전날 일정을 그 다음날 신문에 다 게재해 줍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일종의 국민들한테 대통령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공개하는 네. 거니까 오히려 뭔가 투명한 어떤 행정이나 뭐 투명한 국정 운영 이런 데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경호원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우리가 이제 너무 이렇게 세세하게 관심 있는 것들만 자꾸 보니까 그런데 조금 더 크게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 비정규직 문제도요. 사실은 한 번의 이번 이벤트로 끝나면 안 되겠다. 네. 너무 많은 분들이 감동도 받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 대통령이 앞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는 문제들 그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걸 이제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거 차근차근 하나하나 풀어가는 첫발이 좀 됐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숙제가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꼭 대통령이 어제 첫 공식 행사로 이제 인천공항공사 방문했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비행기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얼마 전에 그 문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지방 유세 때문에 항공기를 이용할 일이 많잖아요. 국내선 항공기이긴 합니다만 한 사진이 하나 공개가 됐는데 저게 성시현 앵커 어떤 사진인가요?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 이제 선거 유세를 다니는데 보통 이제 비즈니스나 뭐 퍼스트 클래스 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코노미를 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역시나 셀카를 찍고 그러면서 굉장히 소탈하다 이런 미담들이 SNS에 정말 쏟아지더라고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면서 네. 막 저런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저게 전부 소탈한 거고 조금 전에 그 외모 이야기는 없으니까요. 네. 네. 저는 이게 그 조국 수석이나 네. 또 이게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또 이따 그 경호원이나 네. 자꾸 이게 외모가 저는 화제가 되는 게 별로 옳지 않다 보거든요. 네. 그럼 이게 저같이 못생긴 사람은 공개 못 갑니까? 그러니까 저는 외모는 부수인 거고 네. 능력, 자질을 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다 이런 건데 사실 네. 요즘에 문재인 대통령 굳이 일정을 저희가 확인해 볼 필요도 없는 게 SNS를 보면 지금 문 대통령 만났어요. 뭐 저한테 약속했어요. 굉장히 쏟아져요.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 하나를 가져와 봤는데 이분도 자신의 SNS에 문 대통령의 만난
감격스러운 모습을 올렸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SNS에 시민들이 문 대통령이 워낙 뭐 셀카도 많이 찍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영상들을 찍어갖고 SNS에 올리고 하는데 아직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영상은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다음 키워드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핫4입니다. 핫4. 뭘까요? 보겠습니다. 네. 커피는 오바마처럼입니다. 커피는 오바마처럼.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 수석 비서관들하고 오찬을 하고요, 정 의원님. 청와대를 나와서 이렇게 커피를 들고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참 평소에 잘 보기 드물었던 풍경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 모습이죠. 예. 네, 근데 이제 사실 오바마 대통령을 기억하십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저런 모습을 참 많이 보여주셨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무슨 점심시간에 이렇게 줄 서서 먹는 그 햄버거였나요? 그런 모습, 뭐 커피 드는 모습 이런 거, 스타벅스에 간 모습 이런 모습을 많이 SNS 상에서 이제 그 당시에 화제가 됐었는데 네. 그 문바바마, 오바마, 네, 문바바라 말 유행이더라고요. 예, 네. 그런 거 약간 좀 그것도 대통령이 이런 모습이 참 국민들한테 신선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또 참모들도 저거를 권유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 자리에요. 네.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그 최고 인사를 보는데 총무비서관이 이게 문고리 중에 문고리 이재만 이런 분들 했잖아요. 그랬죠. 노무현 대통령 때도 정상문 가면 친구분 했죠. 근데 저는 정말 일면식도 없는 이런 이제 기재부 정통 관료 전문가를 출신. 저는 이게 총무비서관에 한 거는 정말 잘된 인사를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그 SNS에 막 영상들이 많이 네. 올라오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미공개 영상인데요. 저희가 지금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함께 한번 만나보시죠. 못 찍었어요. 감사합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네, 김성환 평론가 뭐 말씀하실 게 있으시다고요? 아니요. 저도 처음 봤고. 굉장히 흐뭇해하시네요. 네, 처음 봤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내가 대통령을 불렀을 때 저렇게 대답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을까. 네. 국민들이 모든 힘든 곳에 있는 분들이 다 저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저런 행보들이 앞으로 또 약하고 힘들어하는 분들한테도 저렇게 응답해 주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 세계 외신을 통해서 많은 이제 정상들의 어떤 화제담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 시진핑 주석이 그 식당에 가가지고 허름한 식당에 줄 서서 먹은 거 그게 굉장히 큰 화제가 됐던 네, 적이 저도 본 기억이 있었거든요. 나네요. 예, 그래서 그 식당이 뭐 명소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도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거를 검증하지만 좀 저런 면모들을 갖고 있는 대통령을 앞으로 좀 많이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정 의원님이 문바마라고 네. 말씀하셨었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오바마 대통령을 일컫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지금 모습이 또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좌측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한 시민이랑 시민이 셀카를 찍는 모습이죠. 팔짱을 사진을 끼고. 찍는 모습이죠. 그렇죠. 예. 네, 오른쪽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사인해주는 모습이고 여기 보시면 경비원과 인사하는 문 대통령, 오른쪽도 오바마 대통령. 백악관에서 네, 청소하시는 그렇죠. 분과 주먹으로 탁 인사하는 모습. 예. 그리고 이제 이 화면은 워낙 유명합니다. 지금 오바마 대통령도 항상 그 셔츠 차림에 또 커피를 들고 항상 이제 비서관들이나 아니면 청와대 직원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정말 비슷한 것 같아서 정말 사실 비슷한 모습이 우리나라 많네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좋아하는 대통령, 그러니까 외국 정상들 보면 1위가 오바마 대통령이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맞아요. 굉장히 이제 호응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무슨 물론 뭐 모르겠어요. 저걸 따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네. 따라 했던 본인이 하셨던 저는 둘 다의 경우에도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저런 대통령 모습을 보고 싶어 했거든요.
그게 그렇죠. 어찌 보면 정치인으로서 꾸며진 이미지를 하더라도 대통령이 저런 모습을 처음 보는 거고 그동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통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 네. 결국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은 국민과 소통하고 낮아진 자세로 국민과 함께 하려는 마음을 갖고 네. 있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은 거고 네. 오바마 대통령이 그만큼 인기가 있었던 것도 저렇게 소탈하게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권위주의를 벗어버린 것처럼 네. 문재인 대통령도 앞으로 쭉 저런 모습으로 탈권위주적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핫5로 한번 저희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숨겨져 있는 키워드는 뭘까요? 보겠습니다. 박 지우고 노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우고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이런 말인 것 같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이런 거죠. 그 청와대 신임 인사들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찬을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먼저 문 대통령의 목소리를 듣고요.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에 기간이 인정되지 못한 채 그 검찰 수사를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문제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선이라도 할 수 있는 그 제도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 일이 직접 상승입니다. 예, 오차는 어제가 아니고 참 그제였죠? 네. 예, 예. 근데 보면 지금 정말 박근혜 정부의 흔적을 지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정교과서도 바로 이제 없던 일로 되고요. 또 세월호 재조사 지시하고 굉장히 좀 발빠르게 정말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많으세요. 네. 이게 지우기, 예를 들어서 지우기에 너무 급급하다 보면 또 그 반대의 이제 현상이 나는 게 우리 국민들께서는 갑자기 너를 띄는 기분인 거예요. 갑자기 띡 떴다가 여기는 올라가고 그냥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검찰 개혁 문제도 사실은요. 저도 검사 출신이지만 네. 검찰 개혁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검찰을 정치권이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의 임기가 2년이라면 네. 그냥 2년을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새 정부가 들어오면 검찰총장은 사표를 냅니다. 그냥 알아서. 네. 그러면 다음번 검찰총장은 또 입맛에 맞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또 검찰총장이 들어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검찰 개혁이 되겠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예. 정말 새로운 대통령께 말씀드리는데 과거 정권의 지우기에 연연하다가 네. 정말 새로운 일을 못하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장벽에 또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 네. 역사 교과서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그거를 다 마음에 들어서 오케이 하신 분도 계시지만 많은 국민들 중에 걱정하신 분도 되게 많았어요.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그걸 다시 또 없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각 학교에 선택권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식의 어떤 참신한 네.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 어젠가 그 청와대 이제 기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제 청와대 춘추관이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춘추관에 청와대 이렇게 봉황 마크가 새겨진 시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계에서 좀 특이한 모습이 하나 포착이 됐거든요. 자, 봉황 마크는 위에 보이시죠? 근데 밑에 보면 약간 이렇게 스티커로 이렇게 가려져 있잖아요. 가려져 있는데 저 가려진 게 왜 가려졌을까 봤더니 저 스티커 안쪽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명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명을 가리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스티커까지 붙여져 있는 모습을 봤어요. 예. 저는 이게 스티커까지 붙이는 거는 좀 지나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그 국정교과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네. 네. 저는 이게 보수라고 생각하지만 국정교과서를 반대했거든요. 옛날에도 다양성 차원에서. 그렇지만 저는 이게 그 찬성하는 분들을 뭔가 이게 비상식이고 또는 이게 뭐 불의 세력이고 또 이게 적폐 세력이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역사의 다양한 시각이나 이런 차원의 논거는 좀 메시지는 좀 이게 정제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에서 네. 옳고 그름으로 자꾸 정치를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옳다, 그르다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고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덜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좀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제 검찰 얘기 말씀하셨으니까 짧게 제가 말씀드리면 임기 2년 보장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기를 다 마치는 검찰 총수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김순환 총장 같은 경우에는 재임 시절에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했다는 지적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만둔 것도 그러면은 청와대에서 그만두시라 그래서 그만둔 건 또 아니라고 지금 밝히고 네. 있거든요. 근데 이철성 경찰청장은
나 그냥 계속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아직 교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네. 검찰이 그동안에 스스로 개혁을 못했으니까 외부에서 개혁하는 걸 논의하겠다 얘기하는 건데 앞으로 어떤 위상이 될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런 논의도 좀 활발하게 앞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개혁할지 좀 기다려보고요.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흔적은 지우는 반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좀 향기가 난다고 할까요? 그러게요. 느껴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 한 예로 위민관에서 네. 그 여민관으로 그 청와대 이름을 바꿨다면서요. 그러니까 청와대 그 네. 참모들이 근무하는 비서동 건물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위민관에서 여민관으로 바뀌었는데 여민관이라는 이름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쓰던 그 이름이죠. 맞아. 10년 전에 썼던 이름이에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름을 바꿨거든요. 그걸 다시 여민관으로 바꿨는데 뜻은 이렇습니다. 위민관은 국민을 위한다. 이런 뜻이 위한 곳이다는 것이고요. 국민을 위해 일하는, 여민관은 국민과 함께 일하는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의미상으로 보면 크게 뭐 제가 볼 때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만 네. 이제 뭐 청와대에서 발표하기는 위민관 하면 주체가 청와대가 되고 객체가 이제 국민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바꿨어요. 근데 뭐 예. 이름 가지고 뭐 제가 뭐 논할 생각은 없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노무현 대통령의 그 옛날의 모습들을 다시 좀 회복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탈하게 수석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또는 집무실도 밑으로 옮기고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미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네. 그동안 보수 정권 10년 동안 권위적인 모습이 있었던 부분들을 조금 바꾸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개혁,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국민들이나 아니면 비서관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낮은 모습으로 서려고 하는 모습들을 회복하는 모습이 저런 이름을 바꾸는 것에서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그 청와대 그 그래픽 좀 다시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은 이제 위민관이 아니라 여민관으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청와대 본관에 이제 보통 대통령 집무실이 있었잖아요. 본관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참모들 비서동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서 500m 떨어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걸어서 10분 이상. 근데 이제 문 대통령은 위민 1관이라고 되어 있는 저곳에 3층의 집무실을 마련하고 참모들과 함께 이제 위민 1관에서 정의원이 근무를 하겠다는 건데 글쎄 저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거는 나쁘진 않아 보여요. 아, 네네. 예, 그리고 지금 아마 공약으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지점을 어떻게 앞으로 해결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제가 좀 전에 재밌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떤 이민관 지금 여민관 이게요. 보통 여당 의원들이 모여갖고 건배사를 할 때는 위하여 해요. 아. 근데 야당 의원들은 모여가지고 건배사를 할 때 예. 위하야 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여당하고 야당일 때 이렇게 명칭을 바꾸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인들이 예민한데 네. 그래서 이름을 바꾼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좀 우려되는 점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저렇게 그 건물 이름 바꾸는 거는 그냥 안 바꿔도 상관없을 텐데 굳이 왜 바꾸려고 했을까 하는 생각 좀 들고요. 네. 예전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 정권이 넘어갈 때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노무현 흔적 지우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에서 했던 거 무조건 반대로 한다고 그런 지적들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냥 무조건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거 무조건 반대로 한다 이런 얘기는 듣지 않고 좋은 거 있으면은 이어서 받아서 하고 굳이 안 건드려도 되는 거 건드리지 않아도 되고 잘못된 거 있으면 과감하게 바꾸고 그렇게 균형이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다 바꾼다고만 해서 좋은 건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